만나서 반갑습니다.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노래에 정말 필요한 호흡은 복식호흡일까?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노래나 발성을 처음 배우게 되면 가장 처음 배우는 테크닉이 호흡과 자세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는 그냥 바른 자세 이렇게 뉴트럴 스파인을 배울 가능성이 많은데 호흡이 복식호흡이야. 벌써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면 안 되는데. 호흡법이 복식호흡을 배우는 게 사실은 정설이에요. 정설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노래 부를 때, 과연 발성 공부할 때 이게 과연 적절할까?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 좀 즐겁게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호흡법이 존재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호흡법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전 호흡법도 있을 수 있고 필라테스 호흡법,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호흡법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호흡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각 종목마다 수행해야 되는 어떤 몸의 기능도 다르고 그 몸의 기능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어떤 호흡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명상을 한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명상을 하니까 좀 몸의 릴렉스, 이렇게 마음의 평화 이런 게 나타나야 되겠죠. 실제로 해본 적은 없지만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다라고 치면 내가 어떤 몸의 릴렉스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라든지 마음의 평화가 나타나는 어떤 편안한 이런 어떤 호흡법이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잠수를 한다고 쳐. 스킨스쿠버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럴 때는 아까처럼 마음의 평화보다는 숨을 오래 참는 어떤 호흡의 기능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각 종목마다 표현해야 되는 어떤 몸의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호흡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노래는 어떠한 기능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수행돼야 되며 거기에 맞는 호흡을 좀 알아보면 복식호흡이 과연 적절한가 적절하지 못한가를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래를 한다는 거를 한번 기능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노래를 한다는 거는 말할 때 기준보다 어떻다? 네, 맞아요. 크고 다양한 어떤 호흡의 패턴, 크고 다양한 소리의 패턴이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말할 때보다 아무래도 노래할 때가 좀 더 큰 소리 혹은 좀 더 작은 소리를 표현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말할 때보다 노래할 때가 다양한 음색, 보이스의 컬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가 많고요. 또 그렇죠, 음의 높낮이도 있겠죠. 소리의 크기도 있겠지만 음의 높낮이도 말할 때보다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또한 소리의 체력, 한번 소리 낼 때 큰 소리로 장시간 낼 수 있는 어떤 소리의 스태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낸다는 거, 발성을 공부를 한다는 거, 혹은 노래한다는 거는 말할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말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많고, 네, 맞아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리의 기능, 다양한 호흡의 기능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양한 호흡과 큰 기능들을 요구하는데 복식호흡이 적절할까를 이제 좀 알아보면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흔히 복식호흡을 설명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흔히 복식호흡은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냐면요, 호흡을 우리가 많이 마시고 길게 뱉어야 되는데, 호흡을 많이 마시려고 봤더니 사람의 폐는 양쪽 가슴에 있다. 그래서 폐가 커질수록 호흡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폐가 커지게 되면 횡격막을 누르게 되고, 이 횡격막이 눌리면 횡격막 아래에 있는 장기를 누르기 때문에 배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들 하세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폐는 양쪽 가슴에 있고 숨을 많이 마시니까 아래에 있는 당연히 횡격막을 누르게 돼서 횡격막 아래에 있는 배 쪽에 있는 장기들을 눌러서 배가 나온다. 굉장히 해부학적으로도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지 못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을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겠죠. 우리가 2D가 아니잖아요. 거의 이렇게 3D로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숨을 많이 마시려면 폐가 커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폐의 움직임이 과연 죄송합니다. 폐의 움직임이 과연 아래로 향하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양옆으로도 폐도 커질 수 있고요, 앞뒤로도 커질 수 있고요, 이렇게 위로도 커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폐가 숨을 많이 마시려면 폐가 커져야 되는 건 맞지만 뭐가 돼야 되냐면 폐를 감싸고 있는 이 흉곽 있죠. 흉곽이 커져야 돼요. 흉곽이 커지려면 양 옆으로도 움직여야 되고요, 앞뒤로도 움직여야 되고요, 이렇게 위로도 움직여야 되고요. 이 흉곽에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날수록 일단 숨을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리의 패턴이 나와야 된다. 즉, 다양한 호기가 나와야 된다. 큰 호기, 큰 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어떤 바람의 속도, 바람의 다양성을 결정한 거는 이 코어 근육에 있어요. 코어 근육에 있는데 크게 좀 제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복부가 바람을 불 때, 호기할 때 상복부가 개입이 많이 되면 바람의 속도가 느려지게 돼 있고요. 호기를 불 때 하복부가 개입이 많이 되면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요. 요 차이만 봐도 유속이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기 때문에 피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러한 밸런스 때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호기 패턴이 형성이 되고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 흉곽의 움직임 때문에 경추의 움직임이 달라져서 조금 더 좁은 패턴의 소리가 나느냐, 좀 더 열린 패턴의 소리가 나느냐도 굉장히 또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이러한 밸런스 때문에 바람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복부, 하복부, 제가 크게 두 근육으로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해요. 어떻게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큰 예시로만 이렇게 들어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밸런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호기 패턴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식 호흡으로 이게 컨트롤이 되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복식 호흡 같은 경우는 흉곽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복부의 개입은 많이 형성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호흡 훈련을 많이 해주시려면 전체적인 코어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요, 바른 자세에서 코어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호흡 패턴, 호흡 훈련이랑 다양한 음성 훈련으로 이런 밸런스를 조금 맞춰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할 때 사실 복식 호흡을 가르치진 않아요. 복식 호흡을 가르치진 않고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건 이제 우리가 흔히 흉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르쳐요. 다른 말로는 코어 세팅 호흡법이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용어는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움직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흉곽의 움직임을 잘 살렸나, 어떻게 하면 다양한 호흡 패턴이 좀 나오게끔 유도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흉곽의 움직임이나 사람마다 어떤 호기 패턴이 내가 잘하는 움직임, 잘하는 호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판단하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한 거는 계속 잘하게끔 계속 유도를 또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굉장히 복식 호흡을 까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용어 정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용어를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식호흡. 복식호흡의 시작도 아마 호흡을 많이 마시고 다양한 호흡 패턴과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호흡법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복식호흡 정말 많이 좀 뭐라고 했었거든요. 정말 많이 뭐라고 했었는데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냐면,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이런 발성법이라든지 호흡법들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성악발성에서 나온 거예요. 클래식에서 나온 파생된 건데, 제가 저희 스승님도 그렇지만 제가 그 성악가분들 호흡하는 거를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사실은 가르치는 걸 복식 호흡으로 가르치는데 이미 자세 세팅이 흉곽을 다 활성화시켜 놓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은, 야, 배를 좀 더 내밀어 봐, 배가 좀 나오게, 배가 풍성해지게, 배가 빵빵해지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살짝 충격받았어.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설명해도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미 흉곽을 다 잘 움직이게 세팅해놓고 배만 이렇게 배가 나와도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딱 고민을 했을 때 해부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흉곽이 넓어지면 그 횡격막의 움직임도 커지고 흉곽이 이렇게 들리려면 하복부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구나. 체감적으로 저분들은 저렇게 훈련을 했더니 소리의 컨트롤을 잘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제자들한테 저렇게 가르치겠구나. 제가 감동받았어요. 저분들 성악가 분들 숨 쉬는 걸 보고. 그래서 사실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 새롭게 정리된 걸 따라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출발점 시작된 어떤 의도들이 복식 호흡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복식 호흡처럼 배만 이렇게 피드백 받으시면서 연습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흉곽을 정말 잘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렇게 해부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 아마 호흡법을 설명할 때는 저처럼 코어 세팅 호흡법을 흉복식 호흡법을 설명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아셨다고 해서 어디 가서 절대 복식 호흡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의미는 하나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셔야 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나, 저 사람의 몸의 감각에서는 저렇게 나타내는 게 맞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요거를 판단하려면 그냥 이론만 듣지 말고 실기 능력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확한 호흡법, 정확한 호흡의 연습 방법은 제 거 영상 중에 호흡과 자세 중에서 이제 호흡 연습편, 호흡 연습법 편이 있고요. 저 카페에 놀러 오시면 그 글로 싹 정리된 것도 있어요. 글로 정리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영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해 보시고 목소리에 관한 거, 음악에 관한 거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든지 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주저없이 댓글이나 카페에 놀러 오셔서 질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